사람들은 돈에 관해서 참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숫자, 100만, 500만 원, 공수만에 도달하면 마치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달리니 함께 달리고 남들이 욕망하니 자신도 욕망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또한 공십만 달러를 가지고도 밤마다 불안해 잠 못 이루는 남자, 그리고 고작 20만 달러로 아기처럼 깊게 잠드는 남자, 누가 더 부유할까요? 대답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인생의 의무를 통제할 수 있는가? 분은 여기서 갈립니다. 돈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삶은 부유함이 아니라 단지 비싼 장식으로 꾸며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멍거님, 마음 편히 살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온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은 데서 옵니다. 유고 이 어리석음을 하나씩 치워내면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위나 체면을 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삶은 끝없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은 안정과 소비를 혼동합니다. 중산층은 안전을 원하면서 대신 사치를 삽니다. 부유층은 자유를 원하면서 대신 체면에 스스로를 묶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두 부류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파산해 갑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려면 최소 5만 달러는 필요하다. 고 진지하게 믿는다면 그 순간 이미 러닝머신 같은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 묻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할까가 아니라 내 재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유싱애를 없애면 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벌어온 돈으로 어리석음을 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빠르게 큰 돈을 벌고 같은 속도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일관된 잘못된 행동의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도 인생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은 치명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두 번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경제적 독립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의존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행동은 바꾸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자유는 갖고 싶다. 그저 편한 소망입니다. 유경은 그대로 품고 지출 습관도 고치지 않은 채 그저 불로소득이라는 마법만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독립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결핍감 없이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끝없이 다른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저는 부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부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리치 부유함은 숫자입니다. 웰티 진정한 부는 사고방식입니다. 리치한 사람은 요트를 삽니다. 웰티한 사람은 시간을 삽니다. 원할 때 일어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만 일하고 어리석은 요구에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순자산이 5만 달러든 5천만 달러든 이미 게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믿습니다. 자유에는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 평화에는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평온은 거의 비례해서 사라집니다. 인간은 사실 사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시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쌓고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40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투자자, 경영자, 의사, 변호사, 교수까지 빛나는 직업과 타이틀을 가지고도 완전히 잘못된 벽에 기대어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돈은
그 사다리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잘못된 벽에서 조금 더 좋은 전망을 살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로 측정하기를 멈출 때, 그리고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은행 계좌 잔고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규율이 있다면 적은 자산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자아가 앞서면 제국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번영의 역설, Prosperity Paradox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젊음을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데 쓰고 노년은 돈을 다시 시간과 교환하는 데 씁니다. 이 두 극단, 가난과 낭비,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부가 존재합니다. 조카미너브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대부분 그 돈으로 에어리서금을 삽니다. 그것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않은 사고의 문제입니다. 현대 생활의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벌수록 생각을 덜하게 됩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연구하지 않고 오직 라이프 스타일만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제 월급에 맞는 차는 무엇인가요? 이는 성장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저 재정적 사춘기일 뿐입니다. 미국 중산층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규율과 저축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크레딧 카드와 에고에 의해 파괴되었죠. 당신이 지출을 복리로 키우는 삶을 계속하는 한 부를 복리로 키우는 삶은 절대 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옥을 스스로 짓고 그 감옥의 대출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생활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표면적으로는 보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용히 의무로 바뀌고 그 의무가 평생 동안 당신을 묶어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단지 레버리지에 눌려있을 뿐입니다. 규율은 부의 기반입니다. 재능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규율이란 평생 동안 바보가 되지 않는 지루한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융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위험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편안함 컴포트입니다. 저는 이를 3가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중 2가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번째, 유공 에어리서금만큼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융 리터러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금융적 겸손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 막대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큰 사건을 예측할 필요 없었고 시장 변동을 미리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다음 바보 같은 행동만은 하지 않는 것.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은 트렌드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만 가집니다. 살아남는 것. 지루함은 안정의 대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흥분을 찾고 인생에서 평온을 찾는 것. 2가지는 절대 공존하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금융 환상은 부가 나를 더 규율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부는 당신이 이미 가진 성격을 증폭할 뿐입니다. 수입은 요균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유를 원한다면 수입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절제를 숭배하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덧셈, 뺄셈, 그리고 절제, 정말 이것뿐입니다. 사람들은 50만 달러라는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하지만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50만 달러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퍼센트에서 9%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연 2만 5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수학적으로는 그저 단순한 계산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듣는 순간 겁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속 불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극이 필요하고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해야 삶이 유지되는 구조. 이런 사람에게 45,000달러는 공포지만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타인의 시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금액이 지속 가능한 평화의 수치가 됩니다. 좋은 투자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흔들리고 절반의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도 당신 혼자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투자는 속도의 게임이 아닙니다. 지속성의 게임입니다. 금융적 자유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순간 오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에고가 논리를 넘어서는 걸 멈춘 순간 옵니다. 마음의 평온은 높은 수익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률에 덜 의존하는 삶을 설계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시장 폐쇄 5년에도 조용히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기 가치는 순자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리라는 마법은 똑똑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오랫동안 합리적으로 행동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건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오래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위험을 뛰어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감싸진 지속성. 이것이 시장이 보상하는 유일한 미덕입니다. 절제된 마음으로 50만 달러를 운영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50만 달러의 주인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버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나는 더 벌 자격이 있다고 소리칠 때 그 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만이 지갑을 먼저 무너뜨리고 지갑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조기 은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집도 아니고 화려한 소비도 아닙니다. 자유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집중력, 그리고 당신의 선택권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출하지 않고 남겨둔 1달러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리 가치가 붙습니다. 오늘 억눌렀던 한 번의 충동은 10년 뒤 조용한 힘으로 바뀝니다. 절제의 습관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꾸준히 2배로 커지는 자산입니다. 반면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은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 숨어있는 황금빛 노예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보상 같지만 유지하려면 평생 노동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 기쁨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의 진짜 기쁨은 자율성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을 수 있고 부조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의 허영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부의 진짜 열매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유행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단순함은 당신을 제정신으로 유지시키고 판단을 선명하게 하고 욕망의 소음을 조용히 끕니다. 불안, 당신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유식, 세금, 인플레이션에 빼앗기고도 얼마나 남겼느냐입니다. 복리의 첫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중단하지 마라. 자본 보존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신성한 행위입니다. 인생에서 큰 돈은 홈런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 실수를 피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삶과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밀은 홈런이 아니라 삼진을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안타를 치는 것. 부자가 되는데 높은 지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평생에 걸쳐 바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함은 종종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단순함은 무지가 아니라 투명한 논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투자 논리가 파워포인트 10장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논리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금융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만큼 위험한 착각도 없습니다. 우수한 삶은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충분합니다. 벌이보다 적게 쓰기, 빚을 피하기,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가 되지 않기. 자유는 단순함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이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는 병입니다. 평온은 확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만족하는 곳,
거기가 바로 족함 인어프입니다. 부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에르,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두 번째 숫자가 작아질수록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족함은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의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지루한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잘 자는 것, 그게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입니다. 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소유물을 세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남아있는 고유한 시간을 세십시오.